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순간의 선택.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어느 날 저녁, 세상에는 낙이 없는 노처녀 미혼 씨의 퇴근길. 그런데 이때 저기 아줌마, 약국이 어디예요? 죄송해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노처녀 미혼 씨의 퇴근길은 오늘도 평탄치 않습니다. 잠시 뒤 집에 들어온 미혼 씨는 가족과 저녁을 먹는데 벌써 2공기째 국에 말아 밥을 흡입하는 수준입니다. 얘, 국에 말아먹으면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 다 살로 가 이거 사. 어차피 망친 거 내비둬. 그냥 이렇게 살게.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노처녀 미혼 씨. 아주 썩썩 말아서 잘 드시네. 그 후 방에서 유일한 취미생활인 만화책을 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데 언니, 동생 귀여워. 나 할 말 있어. 뭔데? 해. 나 국진 씨랑 결혼 날짜 잡았어. 야, 그럼 뭐 20년 정도 차이 나는 거네요. 축하해. 잘 됐네. 미안해, 언니. 언니 먼저 가면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형. 괜찮아. 미안하긴. 아니, 괜찮아.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 국진 씨랑 산악회에서 만났잖아. 그래서 우리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로 가기로 했어. 못 돌아오시는 건 아니죠? 잘 다녀와. 이제 창문에만 안 끼면. 연복이죠. 결국 동생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동생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도저히 맨정신으로 집에 갈 수 없었던 미연 씨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친구 삼아 시간을 보내는데 결혼은 미친 짓이야.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얼큰하게 취해버렸습니다. 저 얼큰한 거 아닌데. 잠시 뒤 집에 도착한 미연 씨. 이제 와? 오셨어요? 김국진. 좋냐? 좋냐고. 언니. 좋아요. 국진이 좋아요. 처형 술 드셨나 봐요. 쳐요? 나? 너 오늘 나한테 처형 한번 당해볼래? 처형? 뭔지 가르쳐줘. 들여보내요. 미연 씨는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을 술김에 다 내보이고 맙니다. 진짜? 결혼 못하는 이유가 다 있네요. 다음날 쓰린 속을 부여잡고 일어난 미연 씨. 아, 귀엽잖아요, 근데. 저런 남자 이거 좋아요? 마시고 정신 좀 차려. 상한 마음은 술로 달래고 쓰린 속은 꿀물로 달래보는데 몇 분 뒤 화장실에 가게 된 미연 씨는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보고야 맙니다. 아, 좀. 에이, 쟤들이 좀 심했네. 동생 부부의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고 또 스트레스를 받은 미연 씨. 사정도 결국 그날도 포금하고 말하는데 비틀거리며 걷다 그만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다음 날 딸이 안쓰러웠던 어머니도 이제 화가 났는데 아이고, 벼슬 났네, 벼슬 났어. 이렇게 꿀물까지 타다 바치고. 엄마 나 너무 속쓰려. 나 콩나물국 좀 끓여주라. 너 왜 기혼이 결혼하고 나니까 만날 술이냐? 그래도 네 동생이 신혼여행 가서 꿀 사와가지고 너 속 푸는 줄 알아. 남편도 없는 게 네 몸 네가 챙겨야지. 이 엄마가 평생 챙겨줄 줄 알아? 어머니의 잔소리에 짜증도 나고 서럽기도 한 미연 씨. 저러면 오늘 또 술 한잔 하는 거지 뭐. 친구를 만나 또 포금을 하고 맙니다.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안 받아? 예의가 아니잖아 그게.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 너도 좋은 사람 나타날 거야. 저렇게 친구가 달래주다 먼저 그럼 가죠. 뭐야? 난 집신보다 못한 거냐? 아줌마 여기 소주 한 병이랑 닭똥집 주세요. 많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안주가 나옵니다. 그 맛을 보는 두 사람. 그런데 똥집 맛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맛만 좋구만. 내자. 그러니 다냐. 그렇게 미연 씨의 밤은 또 술과 함께 흘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미연 씨는 그만 어이구. 쓰러져 버렸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지? 동생의 결혼으로 스트레스가 많았던 노처녀 미연 씨. 그녀가 사망하게 된 데에는 미연 씨가 미처 그 위험성을 생각지 못하고 한 어떤 행동 때문인데 과연 그녀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이거 마시고 정신 좀 차려. 정답은 독소를 함유한 외국산 벌꿀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토종꿀을 먹어야 매일같이 술을 많이 마신 미연 씨. 그때마다 어머니는 동생이 신혼여행지 네팔에서 사온 꿀을 물에 타서 미연 씨에게 줬는데 이후 미연 씨는 속이 울렁거리고 무력감을 느꼈지만 술을 마신 후유증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하지만 이 꿀에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소가 들어있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미연 씨는 사흘 동안 술을 마신 뒤 꿀물을 마셨고 아, 독극물.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진짜 것인데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 모르는 어떻게 거 벌꿀 섭취로 인해 건강한 사람이 죽음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는 건강식품 꿀. 어우, 맛있겠다. 비타민, 단백질, 미네랄과 아미노산 등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한 천연 영양제인데요. 그냥 통째 씹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 알죠. 토종 꿀은 구하기가 어려워 각종 수입산 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외국산 꿀에 치명적인 독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바로 네팔과 뉴질랜드산 꿀의 경우인데요. 먼저 뉴질랜드산 꿀. 대부분의 경우가 안전하지만 일부 투투나무로부터 만들어진 벌꿀에는 투틴이라는 독소가 함유돼 있어 위험합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네팔산 꿀. 히말라야 깊은 계곡. 이곳에 바위 틈에 달린 석청. 석청이란 산의 절벽이나 바위 틈에 모아둔 야생꿀을 말하는데요. 네팔의 경우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서 채취해 이 석청은 한때 신비의 만병통치약으로 소개되기도 했지만 이 속에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맹독이 들어있습니다. 이름부터가 해발 3,000m 이상의 고산 지역에서 자라는 철쭉꽃에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소가 있는데 바로 이 꽃에서 채취한 꿀에도 독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 이것은 성인의 경우 한 번에 3스푼 이상의 석청을 섭취했을 시에는 10분 만에 사망에 이를 수 있고 20kg의 아이의 경우에는 단 한 스푼을 먹어도 사망에 이를 정도로 독성이 강한 독입니다. 또한 꿀물처럼 소량으로 섭취했을 시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꿀의 효능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3, 4일가량 섭취했을 경우 독성분이 축적되어 사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로 네팔의 벌꿀은 법적으로 국내에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신비의 명약이라면서 네팔산 석청을 판매한 사찰 주지 등이 적발됐습니다. 맹독 성분이 있어서 수입이 금지된 겁니다. 독소를 함유한 일부 외국산 꿀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영주에서는 김모 씨가 네팔산 꿀을 먹고 안면마비,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고 2008년에는 50대 한 남성이 네팔의 석청을 먹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행객들이 주로 외국에 그 산지에 가가지고 구해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한 그 해외 벌꿀이 문제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내산 꿀은 점검 결과 독극물이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믿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꿀이 최고예요. 따라서 외국에서 들여온 벌꿀을 섭취할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검증되지 않은 경로, 즉 외국 여행 시 현지에서 비공식적인 경로로 구매하는 것은 절대 금물. 정식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카페에서는 절대 구매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꿀을 먹었을 때 혀에 짜릿한 통증이 느껴지면 독성분을 의심해 볼 수 있으니 전문기관에 의뢰해 확인하도록 합니다. 또한 벌꿀을 먹고 의식을 잃은 환자가 있다면 액체를 절대 먹이지 않도록 하는데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물을 먹었을 경우 자칫 기도로 넘어가거나 급한 수술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을 세워 기도를 확보한 다음 고개를 돌려 구토할 수 있도록 하고 몸을 압박하는 것들을 풀어준 뒤 구급차를 기다리도록 합니다.
달콤한 외국산 벌꿀의 유혹, 그 속에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치명적인 독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